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상적인 변압기와 실제의 변압기 등가율을 표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화하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량화를 하려면 바로 이제 전기 회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변압기 원리를 그대로 이제 등가회로로 그 물리적인 의미를 등가회로로 표현해서 우리가 정량화하기 위해서 등가회로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실제로 이해가 끝났으면 우리는 실제는 등가회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회로를 반드시 명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적인 변압기와 실제의 변압기 등가회로 표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먼저 그 이상적인 변압기는 이제 없는 변압기죠. 실제의 변압기로 이제 우리가 이게 가는 과정인데, 이상적인 변압기를 먼저 보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의 변압기를 갖다가 이제는 어떤 요소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넣어가면서 이상적인 변압기를 하나씩 더 추가해 가면서 실제의 변압기 등가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변압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변압기를 안다는 게 이상적인 변압기로 이해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등가회로 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 E1, I1은 E2, I2다. 딸랑 이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요 관계로 다 끝나는 거죠. 1차 측 에너지하고 2차 측 에너지는 결국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손실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로 우리가 변압기를 대부분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변압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상적인 변압기는 딸랑 이걸로 끝냈다는 것은 뭐가 없냐면 이 네 가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여자 전류가 없고, 또는 뭐냐면 권선의 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누설 자석도 없고, 그 다음에 철선이 없다. 이런 네 가지가 없는 변압기가 이상적인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실제 변압기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 뭐 실제 변압기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전류가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는 여자 전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변압기의 이 유기기 전력 E1과 E2가 생기려면 당연히 이 패러데이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뭐 턴수를 줘볼까요? N1, N2 턴수를 줘보면 N1에 dT분의 dφ,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써야 돼요? N2에 dT분의 dφ,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기기 전력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온은 E2, I2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자석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석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석을 만들어줄 여자 전류가 필요 없다. 어떤 변압기든 이상적인 변압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실제의 변압기는 당연히 우리가 알잖아요. 이 자석 누가 만들어줘요? 여자 전류가 만들었잖아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화 전류 성분이죠. 그죠? 어쨌든 이게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철심을 사용할 텐데요. 철심을 사용할 텐데 이 철심의 어떤 그 물성이 투자율이 무한대인 그 철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의 철심의 저하 특성 커브는 어떻게 되냐? 실제 변압기는 여러 개 되죠. I 파이 커브로 보면요, I 파이 커브 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특정한 자석을 얻으려면, 그렇죠? 이 자석을 얻으려면, 특정한 자석을 얻으려면, 파이 제로라고 할까요? 자석을 얻으려면 당연히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전류가 필요하죠. 이게 그 자석이라 그러면 이 전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 전류,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화 전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반드시 실제 변압기 이게 필요한 건데,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해당하는 이상적인 변압기에 해당하는 철심의 어떤 자화 특성 커브는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I고 이렇게 phi가 되고 이런 식이란 얘기죠.
한 층만 그려보면 이렇게, 뭐 여기까지 그리면 반대쪽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어떤 자석이 필요한 어떤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을 얻는데 전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즉 여자 전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원래 그냥 그 자체로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철심은 현상에서는 없죠. 그죠? 자, 이런 것이죠.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변압기는 반드시 필요한 자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전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BH 커브상으로 바라보면 여기를 B로 보고 여기를 H 커브상으로 바라보면 여기 BH 커브나 이게 모양은 같죠. 그러면 여기가 BH 커브상에서는 그 기울기가 투자율이 되죠. 투자율. 투자율이 되죠. 투자율은 이렇게 쓰죠. 투자율이 되죠. B는 뮤 H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울기 B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구형파 기울기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즉 여기에 쓰이는 그 자동차가 있는데 이상적인 변압기에 도입된 그 자동차는 투자율이 무한대이다. 즉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의 변압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실제의 변압기는 이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의 변압기의 표현을 여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변압기죠. 실제의 변압기는 요 자석을 만든 실제의 변압기 여자 전류가 이것만 말만 바꾸면 돼요.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 실제의 변압기는 실제의 변압기는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 여자 전류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여자 전류는 우리가 우리가 앞에 원리에서 다루고 갔죠. 이쪽 1차 측 회로의 전기 회로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즉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류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발전기를 이렇게 매달을까요? 이렇게 자, V1 해가지고 여기를 X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기 회로에 의해서 뭐가 흘렀죠? 여기에 여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여자 전류가 이걸 만들어주게 흘러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자 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부하 상태죠. 무부하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전류가 흐르죠. 근데 요 전류는 이 1차 측의 이 전기 회로 이론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흐른다. 그럼 이 I0는 어떻게 흐른다냐? I0는 이렇게 V1에다가 1차 측이니까 제가 V1이라고 쓰는 거 V1에 X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다 다루고 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권선의 저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선의 저항이 없다.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는 권선의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말도 같은 말이 되겠죠. 권선의 저항이 없으니까 뭣도 없다고요? 네, 동선이 없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권선의 저항이 없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 권선을 뭘로 감습니까? 구리로 감죠. 구리로 감죠. 그러니까 구리라 할지라도 권선의 저항이 당연히 있죠. 그 값이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권선의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저희 집 위층에서 오늘 공사를 해요. 그래서 약간 소음이 지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권선의 저항은요. 그러면 1차 측 권선에도 저항이 있겠죠. 1차 측 권선에도 저항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2차 측 권선에도 저항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에 딱해서 R1이라고 표현해보고, 여기는 2차 측에 딱해서 R2라고 이제 표현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권선의 저항이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점점 실제의 변압기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는 어떤다는 거예요? 실제의 변압기는 권선의 저항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초전도체로 만들면 이제 권선의 저항을 갖다 없앨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변압기는 다 권선의 저항이 있다. 구리로 다 감으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알루미늄으로 감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요. 누설 자석이 없다. 이상적인 변압기는 누설 자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석이라는 녀석은 항상 철심 안에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철심 안에만 존재한다. 즉 누설 자석이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자석이 다 자화에만 관련된다. 자화 자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의 변압기는 뭐예요? 실제의 변압기는 누설 자속이 있죠. 누설 자속이 있다. 근데 그 양이 매우 작다.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회로상에 이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설 자속이 그러면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칠판에 가서 조금 설명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권선을 감죠. 자, 이렇게 권선을 감아요. 자, 여기가 이제 이제 여자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이 자석을 만든다고 해요. 자석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phi 제로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자석은 항상 철심 내부에만 존재한다. 어쨌든 철심 내부에부터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덕턴스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인덕턴스는 이 두 개의 B죠. 그러면 L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I 제로에 phi 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자, 여자 전류가 만든 자석은 이런데 이게 전부 다 철심 내부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인덕턴스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인덕턴스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일부는 이렇게 누설되기도 한다. 일부는 이렇게 누설되기도 한다. 공기중으로 빠져나온다는 철심으로부터 있지 않고 어떤 일부분은 뭐냐면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0.0 2% 이렇게 전체 양에 대해서 아주 작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게 나오는 건 사실이다. 이걸 갖다 이제 누설 자석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하자고 총 자석 중에서 그러면 총 자석 중에서 여기 철심 내부에서 존재하는 자석과 전체 자석에 대해서 이제 나뉠 거 아니에요. 약간의 누설이 있으니까. 그런 자석은 우리가 phi m이라고 구분하자. 그러면 총 자석 phi 제로는 phi m과 여기에 있는 누설 자석인 여기는 phi 리키지에서 L로 씁시다. 리키지에서. 이 두 개 자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총 자석은 실제는 누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phi m에다가 플러스 phi L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I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랑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요 파트는 뭐라고 부릅니다. phi m이니까 자화 리액턴스 LM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름은 자화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붙입시다. 리액턴스가 아니죠. 인덕턴스. 자화 인덕턴스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뭐라고 그럴까요? L이라고 쓰면서 누설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붙입시다. 인덕턴스 이렇게 붙입시다.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이제 오메가를 여기다 L이죠. L은 양변에다 오메가를 한번 곱해 봅시다. 이렇게 오메가를 한번 곱해 봅시다. 오메가를 곱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각속도죠. 자, 오메가를 2파이 f 오메가를 곱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x가 되죠. x. 이게 뭐예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리액턴스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 LM이면 뭐라고 부를까요? 자화 리액턴스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자화 리액턴스 XM 이렇게. 자, 플러스 요거는요. 요렇게는 L로 씁시다. XL로. 그래서 자화 리액턴스. 자, 요거는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이 양에 비해서 이게 양이 워낙 작으니까 퍼센트가 워낙 작으니까 아주 작은 퍼센트니까 그 값의 차이는 너무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무시할 정도로 작은 양이지만 우리는 원칙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걸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누설 리액턴스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요 부분이 들어간다. 요거에서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X라고 한 번에 딱 썼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누설 리액턴스 부분이 이제 등가이로 상에서 이제 표현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리가 돼서.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누설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x로 표현했지만 이제 여기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를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xm 이건 자화 리액턴스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도로 이제 누설 리액턴스는 요게 이제 붙게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x의 원이라고 쓰고요. 1차 측에 있어서 2차 측 본선에도 누설 자수가 있겠죠. x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는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자화 리액턴스다. 요거는 굉장히 큰 값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수초놈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초놈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작은 값이에요. 뭐 0점 몇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실제 변압기는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등가율상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철선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철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등가이로는 완성이 됐는데요. 등가이로는 대부분 이제 완성이 됐는데 철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철선을 표현하기 전에 요걸 먼저 이야기합시다. 자, 이 등가이로를 보면은 지금 I1이라는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불렀던 거냐면 2차 측 부하 전류, 1차 측 부하 전류 이렇게 불렀던 전류죠. 그죠? 권수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죠, 이게. 근데 이제 실제 변압기는 이제 I0가 이제 우리가 합성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I1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밸류기 하면서 봤어요. I1은 실제 I1이라는 것은 I0에다 플러스 I1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키로이프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가 합성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백렬로 이렇게 붙었던 건 맞고요. 이 회로가. 자, 그 다음에 I1, 실제 변압기는 이 두 개가 합성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I1하고 I1이 사실은 이제 그 노테이션이 겹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보를 하죠. 얘가 양보를 하고 여기에 1차 측, 실제 1차 전류를 그냥 I1이라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차 측 전류까지 표현이 됐죠. 여기는 2차 측 전류 이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선 이야기죠. 실제로는 손실이 있죠. 이 여자 전류가 투입되는, 즉 무부하 상태에서 투입되자마자 바로 손실이 나타나죠. 무슨 손실이에요? 철손이라고 했죠. 철손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우리 어떤 손실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그다음 하나 더 있죠. 그다음 뭐예요? 와전류 손실이 나타나죠. 자, 이 손실이 이제 사실은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양으로 나타납니까? 열로 나타나죠. 그러면 열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이라는 것밖에 없죠. 저항. 그래서 저항이라는 소자로서 이제 여기가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를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항을 집어넣어서 병렬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RI 아이언 저항이라 해서 RI라고 이렇게 쓸게요. 철선 저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즉, 그 열이 나는 걸 갖다 등가를 하면 되죠. 열이라는 것은 I 제곱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가 양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철선이 없었으면 여자 전류에는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만이 필요했겠죠. 그죠? 공급이 됐겠죠. 그죠? 여자 전류, 그 자기장을 만드는 여자 전류만 필요했겠죠. 근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그 전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 전류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니까 V 곱하기 I니까 입력 파워는 V 곱하기 I가 되죠. 그러니까 V 곱하기 I인데 여기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직에서 조금 더 공급해야 되는 거죠. 손실분만큼 더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는 무슨 전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갖다가 아까 용어를 안 바꿔서 IM 자화시킨데, 즉 요 자석을 만드는데 소요된 전류뿐만이 아니라 뭣도 필요하다고. 여기에 무슨 전류도 들어간다고요? II. 철선을 발생시킬 만큼 전류 조금 더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0에는 여자 전류에는 실제 뭐까지 포함되겠다고요? 자화에 필요한 자석 플러스 뭐냐면 실제로 이제 철선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까지 더 우리가 모델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전류가 여자 전류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죠.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변압기 이제 모델링이 끝났다. 실제 변압기에 대한 등가율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여기 단자에다가 이제 V2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V2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작성한 실제의 변압기에 대한 정확한 등가이로입니다. 이게 정확한 등가이로.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울 등가이로는 좀 다른 형식의 등가이로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 정확한 등가이로, 이상적인 변압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한 등가이로를 그리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 익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상적인 변압기는 여자 전류가 필요 없다겠죠. 누구를 만드는데? 여기를 만드는데. 근데 실제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기회로를 하나 만들어줬죠. 여자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기회로를 하나 만들어줬죠. 그리고 저항, 저항, 권선의 저항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실제 변압기. 그래서 권선의 저항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누설, 실제의 변압기는 누설 자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했죠? 이름이 누설, 자, 리액턴스라고 불렀어요. 누설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여기가 뭐, 여기는 자화 리액턴스라고 구분해서 불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철선. 철선이 존재한다. 근데 실제로는 철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항으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여자 전류 안에는 이 전류, 자화를 시키기 위한 전류뿐만이 아니라 철선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도 등가이로 상에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I0는 II에다가 플러스 IM 이와 같이 되는 거죠. 킬로웨프 법칙이 다 적용돼요. 이렇게 회로 나타날 때는 정확하게 병렬로 넣을 거냐, 직렬로 넣을 거냐는 것은 뭐냐면 그 원리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 등가이로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